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마지막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세법 나가겠습니다. 소득세법 나오고 예전처럼 제가 이제 그 국세기준법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기출문제 기준 푸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가세하고 이제 벌칙 뭐 이런 마지막 뒷부분인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우리 이제 가세 표준까지는 시험 문제 뭐 거의 매년 나오는데 간이가세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세액 같은 가산세 쪽은 이제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회독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3회독 하실 텐데 3회독 할 때 이제 간이가세를 보시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그 개념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라는 게 개인 사업자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도 이제 일정 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뭐 회계사나 세무사 할 때 되면은 그 보통 법인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간이가세 제도를 이렇게 접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냥 간혹가다 이제 안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그 3년에 한 번, 2년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뭐 실제 실무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계약하거나 뭐 이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지 않고 주로 이제 개념 위주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푸는 문제도 나옵니다. 푸는 문제도 이제 그 일반 가세하고 관련된 쪽하고 이제 그 많이 연관돼서 나오고 개념 문제도 이제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가세자하고 차이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 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는 법 조문이 이제 간이가세 적용 범위 적용 기간, 가세 표준과 세액.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는 일반 가세자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는 우리가 이제 그 부가세를 그 1기하고 2기 두 번 내잖아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 그래 2기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인데 간이가세자는 이제 1년이고 가세 표준과 세액도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가세자는 이제 다단계 세액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빼는데 이쪽은 또 이제 그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간이가세의 가장 큰 특징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율을 구해서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하고 세율을 곱해서 별도 구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이제 재고품 매입세액 계산하고 이제 의제매입세액, 간이가세도 의제매입세액이 된다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이가세 로 이제 변경되는 경우 이거 뭐냐면 이제 일반 가세자에 있다가 이제 간이가세자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재고자산 같은 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이가세 될 때는 그거 갖고 이제 매출을 했는데 매출세액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정부가하고 납부가 있습니다. 예정부가 납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신고 제도인데 그 우리 간이가세자는 아까 이제 1년 기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한번 그 1기 때는 되는데 1기 때는 예정부가 정부에서 이제 부가를 고지해줍니다. 부가 고지해주고 그다음에 간이가세자가 이제 작년보다 매출 실적 같은 게 엄청 나쁘다. 그러면 이제 부가 고지가 정당하지 않다. 그럴 때는 본인이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부가 신고납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간이가세에 대한 결정 금정 당연히 이제 맞물려서 있는 거고 근데 간이가세 제도는 이제 납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이제 간이가세자의 매출 금액이 일정 부분 이하면 아예 이제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면제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가세의 포기. 그다음에 이제 보칙으로는 이제 정부 작성 보관, 부가가치세액 등 특례 납세관 질문조사 자료 제출 벌칙인데 이거는 아주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나오고 있고 8장과 9장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거는 이제 맞물려서 질문 한두 개 정도로 추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여기 쪽은 중도가 떨어지니까 처음 3회독 할 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 적용 범위입니다. 간이가세. 간이가세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반 그 보시면 지천연도의 공급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거죠.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거고 공급에 대한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과 같은 금액에 130도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그 우리 간이가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범위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도마다 시행령 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간이가세를 좀 혜택을 주겠다. 우리 이제 영세
상인들한테 줬다 그러면 간이가세 한도를 좀 높여주면 혜택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가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셨던 게 세금에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에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서 발행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세금에서 언제 필요하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람은 이제 매입자가 필요한데 매입할 때 매입 공제의 목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매입 공제의 목적으로 필요한 건데 세금에서 발행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매입 공제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주로 이제 공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최종 소비자,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는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기업 말고 법인 말고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업종이 많습니다. 업종이 많고, 그다음에 다음 각호는 이제 사업자로 간이가세자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제 이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간이가세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시행령 쪽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일단 이제 잠시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좀 밑줄 친 것들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 밑줄 없는 거는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고 기출이 기존 아직 안 된 거예요. 기출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밑줄 친 거는 기출 지문으로 되어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간이가세에서 중요한 거는 이 4,800만 원을 할 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라 신규 시작일부터 매출이기 때문에 실제로 12개월이 아닙니다. 12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 4,8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12월 달에 내가 매출액이 4,800만 원이나 4천만 원이다. 그러더라도 간이가세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2월 한 달간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년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이 12개월이니까 꽤 되잖아요. 4억이 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이가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인 거는 내 실제 공급대가가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번 2항이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세기간 종료까지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근데 이제 보시면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한 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끝수가 1개월 미만 1개월로 한다.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간이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 전원 받을 때 납세지 관한 세무자한테 간이가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우선은 이렇게 신규로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경우는 약간 특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제 4,800만 원으로 이제 미달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첫 해년도부터 간이가세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상되면이기 때문에 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아주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이게 웬만하면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년도는 어떤 이게 첫 해년도 사업을 매출이 잘 될 수가 있지만 이런 세금에서를 부가치세 신고하시려면 어느 정도 이제 회계 처리라든지 기장하고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첫 해년도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간이가세 되면 그런 식이 잘 안 돼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약간 특혜성으로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미달될 걸 예상 초과되더라도 그냥 신청하시면 된다. 이런 문구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한테 유리한 문구로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따른 이제 개인사업자 최초의 가세기간은 간이가세를 한다는 거고, 다만 1항의 이제 단서에 해당되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 아예 이제 간이가세자로 안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이런 거와 관계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업종은 무조건 일반 가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환산한 금액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업종은 이제 부가치세 우리 시행령 쪽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쪽에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강업, 제조업처럼 이제 B2B
B2B 하는 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2B 업종이고, 이번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재화를 공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최종 소비자한테 주는 것들은 간이가세자를 제도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매업을 경영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재사용, 부동산 매매업.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소득세도 그렇고 그 부가치세도 그렇고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요게 이제 가끔 이제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그 간이가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매매업이 이제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짓고 막 실제 짓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하고 달라요. 임대는 임대 소득이잖아요. 임대 소득이고 이 사람 부동산 매매는 그 덩치를 사업하는 것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구역을 정하는 것. 이거는 일부 부동산 임대업은 일부는 간이가세자, 일부는 일반 가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 무조건 일반 가세자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같은 변리사 전문직 있잖아요. 전문직 같은 것들은 그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행정사 어디 보니까 이제 행정사는 뭐 포함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는데 제가 그래서 보다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였어요. 실제로 뭐 전문 자격증이 많잖아요. 전문 자격증이 맞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위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행정사라고 있습니다. 행정사라고 이제 행정 업무 서비스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세 사업도 양수한 사업 또 이제 그 아닌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가세자로 또 양수한 사업이니까 일반 가세자니까 당연히 그 간이가세 사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은 이제 어떤 업종이 그 업종 금액이 이제 그 간이가세가 되느냐. 그래서 크게 개인 사업자 4,800만 원. 올해는 4,800인데 내년은 이제 그 바뀔 수가 있어요.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 매매업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은 금액과 관계없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들 간이가세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요. 4,800만 원, 3,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 있는데 금액은 대부분 평가는 한산한 금액으로 한다. 1년치 전체적으로 한산한 금액을 한다. 이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기간도 이제 그 시험에 자주는 아니죠. 3년 만에 한 번은 자주는 아닌데 그 항목 중에 나오는 항목 중 하나니까 개념 그 출제 지문으로 간이가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되는 기간은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 금액 미달한 해의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아니고. 간이가세자의 가세 표준화 세액인데요. 그 우리 일반 가세자는 그 매출 가세 표준에서 거의 10% 세율 이제 매입세. 이게 일반입니다. 일반은 이제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고 그 간이가세자들은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가 없고 이제 계산서라든지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공급가액하고 이제 부가세가 이제 구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대가에다가 우리가 이제 일정 부가가치율을 그래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가가치 개념에 맞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업에 부가가치가 내가 1,000원의 부가가치를 높였어. 그런 1,000원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가세표준과 세액은 그 가세표준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1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우리 이제 시행령 쪽에 이런 구분이 되어 있고 전기가스는 5%, 소매음식은 10%, 제조 숙박과 운수통신 20%, 건설, 부동산 임대료는 30%. 이거는 주로 시험 문제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 이런 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자의 가세표준과 세액 계속 보시면 그 이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이제 가세 표준인 거고, 네? 그 업종별 부가치율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로 계산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 세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일반 가세자는 이제 가세 표준에다가 세율 10% 빼기 이제 매입세액을 빼줄여서 이제 우리 세액을 그 납부 세액을 구하는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세액내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해당 부가치 공급대가에다가 부가가치율 곱하기 10%를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가 이제 다른 사업자부터 세액내에서 발급받, 그러니까 간이가세자가 세액내에서 발급은 못 해주는데 받은 거를 이제 매입할 때 발급받았을 때 일반 가세자로 물건 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간이가세는 약간 혜택을 주는 거죠. 일단 부가치율에 대해서만 세율을 매기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매입체별 세액연산을 받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좋은 제도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가가치율을 곱한 걸 해주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우리 일반 가세자한테 했던 것처럼 매입금액에다가 10%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법정별 부가치율 앞에 해당되게끔 해당된 것만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여하튼 근데 좋은 제도죠. 굳이 안 해도 해주는데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로 이제 우리 이제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되면 우리가 일반 가세자 할 때 그 매입세 공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세 하는 납부세 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매입세 재고품하고 건설 중인 자산 부가세 보시면 이제 재고품이 있고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유무형 자산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로 변경되면 재고품,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네, 감가상각자산. 이게 항상 세트예요. 부가세. 그러니까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면세인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자산,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네, 재고품. 이게 항상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일정 내원수 기간에 있어서 이런 장부 가치를 조정해 주는 거고, 재고품 같은 거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앞으로도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은 우리가 이제 일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세자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이제 간이가세자로 되면 매입세액은 이제 일반 가세자는 이제 매출세액으로 가면서 국가가 회수하는 개념인데, 이건 매입세액이 10%잖아요. 10%인데 일반 가세자로 가면 아까 본 것처럼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율,
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일반 가세자일 때에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일반 가세자가 간이 가세자를 하면 그 우리 이제 납부세액을 이때 이제 재고자산 관련해서 재고자산하고 환가자산 매입한 부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나면 이제 주로 이제 개념 문제보다도 이제 계산하는 문제, 요게 이제 간이 가세자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요게 이제 나오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 가세자도 의제 매입세액 문제를 하게 됩니다. 간이 가세자는 그 그래서 가장 그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간이 가세자는 일반 가세자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세율이 됩니다. 영세율. 그래서 영세율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기억나시면 간이 가세자가 영세율 되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안 됩니다. 요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는 의제 매입세액이 된다. 이 개념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도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화, 제화 또는 철저형으로 공급에 대하여 가세되는 경우는 납부세액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제 매입세액도 이제 우리 일반 가세자도 보면 이제 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X분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 그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유형별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의제 매입세액 해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이제 그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보면 부가가치세 시행령에서도 이것도 이제 조정하면서 그 당시 이제 시장 경제 상황 보면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2021년까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제 매입세액도 된다. 납부 재고자산 그 조정하는 거고 이런 의제 매입세액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줄 때 계산 문제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테니까 요즘 의제 매입세액이 된다.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부가 완전 나쁩니다. 그 간이가세 제도는 그 1년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간이가세자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1기, 2기가 있으면 1기도 신고, 2기도 신고인데 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부가해준다. 부가해서서 그 실제 이제 정부가 해주는 거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납부세액으로 이제 대통령 빨리 부가 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 그러니까 부가 징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 간이 올해 있는 매출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3분의 1 정도 엄청 줄었다면 그 간이가세자가 직접 신고해서 계산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 적어드린 겁니다. 간이가세자는 이제 가세기한의 가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가세기한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정신고하고 세무사상은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25일 이내 똑같습니다. 이거는 일반 가세자 똑같아요. 25일 이내에 신고가 납부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폐업이에요. 폐업이 이제 그 일반 가세자와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이게 그 실수를 좀 종종 합니다.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 폐업이, 왜냐면 보통 이게 실무에서 이제 신고를 언제 하시면 이제 폐업일에 다음 달에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폐업을 보통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도 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폐업일 다음 날 25일까지 내가 폐업 신고도 하고 신고 납부도 하는 겁니다. 쫑치는 겁니다. 요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법인세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법인세도 이제 종결한다, 해산하고 뭐 한다거나 합병등기까지 하고 신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있는 거는 계속 사업을 할 때 기간이 있는 거고,
그 어떤 그 중간에 이제 끝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끝날 때 바로 이제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세법의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은 계속 사업자는 1년이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폐업자는 그 가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고 납부기한은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간이가세 이제 포기자는 가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신고 기간인 거고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자는 그 내가 뭐 3월 15일 날 신고 왔다. 그러면 그 달의 말일까지 3월 30일까지가 간이 가세자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5일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제에서 결정 경정 징수 가산세도 포함된 겁니다. 가산세. 그래서 이제 결정 경정은 이제 57조를 중요한다는데 57조는 일반 가세자를 얘기하는 거 일반 가세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것도 일반 가세자 쪽에 있는 가산세 조항을 중요하는데 이 경우 이제 60조 1항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당연히 이제 간이가세자는 공급가액이라는 표현 없으니까 공급대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는 0.5%.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가세자한테 약간 혜택을 주는 거죠. 그 공급대가를 가면서 0.5%로 가산세를 좀 가볍게 해준 겁니다. 가볍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용하는 거고, 중용. 세금계 선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경정기간 확인을 거쳐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게 이제 하나 추가로 간이가세자 용으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가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환급세액에서 뺀다. 무슨 말이면 이제 공제 못한 거를 매입세액으로 이제 공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매입세액으로 이제 공제 받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이가세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치율 곱하기 세율 이제 기본 컨셉인데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이제 공제 신청을 하면 해주는데 잘못한 경우죠. 신청하면 안 되는데 한 경우는 1% 공급가 1%를 우리가 가산세로 추가적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가세자는 이제 결정, 경정, 징수비중은 기본 일반 가세자를 중용하고 간이가세자의 가산세는 일반 가세자는 미등록 가산세, 무신고, 가소신고, 납부지원, 영세율가세, 매입처벌가산세 예측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세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도 간이가세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가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는데 공급대가는 거는 내가 실제로 공급대가인 게 3천만 원이야.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환산한 금액. 그러니까 우리 간이가세자는 기본 컨셉이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12개월 환산한 금액으로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시효에도 이때는 면제되기 때문에 신고 납부 부산 시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이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된 가산세는 종된 거예요. 종된 거. 뭔가 납부할 게 있어야지 가산세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의 기본 성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세기본법 쪽에 나온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있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우리가 실제 우리가 요즘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간이가세 제도가 이제 세원 측면에서는 좋은 건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학계나 이런 쪽은 간이가세 제도를 많이 없애고 일반가세 쪽으로 가고 세 효과를 많이 주자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세법에서는 간이가세자에서는 특혜를 많이 주고 있어요. 약간 이거는 왜냐면 간이가세 영세 해놓고 간이가세자를 영세 쪽으로 이제 몰아봐서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